테디님, 디즈니 캐릭터들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근데 이제 캐릭터들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보이는 거, 룩이 네. 있고 네. 그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가 있어요. 네. 어느 걸 의미하시는 거죠? 저는 디즈니 그림체에 대해서 그림체를 좋아하느냐?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캐릭터는 사실 그런 외향적인 면을 좀 물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말을 꺼낸 이유는 디즈니 캐릭터들이 워낙 독특하고 독보적이잖아요. 또 인기가 많은데 디즈니 그림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림체가 있어요? 없나요 그럼?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엘사나 라푼젤 같은 네. 그런 스타일은 있지만 알고 보면 사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즈니 캐릭터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아마 다른 일반인들도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 그림체 하면 일단 머리가 크고 눈이 엄청 크고 목은 되게 얇고 팔다리도 얇고 코는 거의 없고 입은 살짝 삐뚤어져 있고 그래서 표정은 되게 다양하고 연체동물처럼 그렇게 자잘자잘 움직이고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뭐 공주들? 디즈니 공주들 하면 딱 떠오르는 그림체들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체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디즈니 그림체가 있냐고부터 시작을 하니까 좀 약간 멘붕이네요. 물론 디즈니의 어떤 특유의 네. 걔네들이 만들어낸 어떤 틀이 있죠. 네. 최적화된 모델링이라는 네. 게 존재를 해요. 네. 그렇게 그렸을 때 그리기가 되게 편하고 작업도 되게 수월해진다라는 네. 어떤 틀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디즈니가 매 작품마다 스타일들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 왔었어요. 사실은 1930년대 만들어졌던 백설공주부터 네. 겨울왕국의 네. 그림체를 비교해 보면 네. 많이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뭔가 디즈니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이상하게. 그거는 그림체의 문제는 아니고 전자오랜매님이 이야기하는 그림체는 아마 네. 1980년대 나왔던 그 인어공주 때부터 시작되는 약간 네. 그 룩이 있어요. 눈 크고 이렇게 볼 빵빵하고 약간 네. 베이비 룩 같은 얼굴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쭉 이어진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주의 룩이 다 비슷하지 않아요? 라는 네. 거는 어찌 보면 이제 인어공주 시대부터 네. 좀 틀이 정해지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인어공주 전에 네. 작품들을 보면 네. 그게 꼭 연결되진 않거든요. 확실히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그 변찬사라든지 차이 같은 걸 이제 딱 캐치가 가능한데 그렇죠. 뭐 이제 인간형 캐릭터와 네. 또 동물형 캐릭터가 다르고 네. 또 카툰이 스타일이 있고 네. 또 약간 실사형 또 캐릭터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사실. 아마 전자오란매님이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네. 네. 여자 주인공의 룩은 네. 애니메이터 중에 글렌킹이라고 있어요. 아마 이제 그 사람 그림체랑 굉장히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80년대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뭐 라이온킹, 네, 맞아요. 뭐 이 당시에 네. 제2의 붐을 일으켰을 때 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애니메이터는 글렌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그 그림체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처음 이제 시도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캐릭터 디자이너들은 또 따로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디즈니 역사를 보면 네. 1930년대부터 백설공주부터 해서 이제 장편 영화들이 1년에 한 편씩 만들어져요. 네. 정글북을 제가 마지막 작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디즈니 생전에 만든 작품 중에. 감독이었어요 디즈니? 아니요, 디즈니는 백설공주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작품만 관여했고 네. 그 이후의 작품에는 아예 관여를 안 했어요. 근데 실제로 디즈니가 그림을 그렸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되게 웃긴데 네. 월트 디즈니가 원래는 사파가로서 시작을 해요. 조그마한 신문사에 네. 사파를 그리다가 네. 고양이 펠릭스 아세요? 네. 펠릭스 더 캣이라는 네. 그 작품이 있는데 네. 그거를 보고 이제 월트 디즈니가 저거야. 나도 저런 걸 만들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어 라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하이페리온이라는 거리에서 네. 조그맣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죠. 그때는 이미 월트 디즈니가 그림을 조금 그리긴 해요. 네. 초창기에. 네. 근데 비즈니스로서 사장으로서 네. 투자 받고 네. 융자 받고 그다음에 자기 작품 팔고 막 이러느라고 네. 그림은 거의 못 그리고 어브 와이억스라고 네. 같이 일하던 동료인데 이 사람이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걔를 꼬셔가지고 너 이제 우리 회사 와서 같이 일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어브 와이억스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사실 초창기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왈드라든가 미키마우스 이런 것들은 다 어브 와이억스가 다 그려요 사실은. 일본엔 뭐 디즈니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없는데 중심이 되는 출판사가 점프잖아요. 점프.
드래곤볼 이후에 거기서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루토, 원피스 그 계보가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네. 그림체가 그런 것처럼 디즈니도 어버와이역스라는 사람이 처음 디즈니 그림체를 만든 거잖아요. 아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네. 플라이셔 스튜디오가 되게 유명했고 네. 그때 제일 잘 나갔던 캐릭터가 펠릭스라는 네. 캐릭터기 때문에 네. 사실은 디즈니 초창기 때 만든 캐릭터를 보면 네. 펠릭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저도 맨 처음에 펠릭스라는 그 캐릭터 봤을 때 디즈니 캐릭터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오리지널이고 네. 디즈니가 펠릭스를 보고 따라했죠. 근데 웃긴 거는 이제 디즈니가 제일 처음에 만든 캐릭터로서 성공시킨 거는 네. 오스왈드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오스왈드는 토끼예요, 토끼. 아, 그러니까 펠릭스가 고양이니까. 그리고 그 아류작이 되게 많이 나왔대요. 앨리스의 원더랜드라는 이 그림체가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이고 이때는 월트 디즈니도 그림을 그렸던 시대예요. 그러다가 자기네 캐릭터를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든 게 오스왈드 더 레빗인데 네. 이게 이제 완전히 데이트를 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 오스왈드가 진짜 펠릭스의 인기를 거의 능가해요. 그리고 그 능가하는 시기에 애니메이터로서 네. 어쨌든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은 이때부터는 이제 디즈니가 아니에요. 어브 아이웍스가 이 사람이 거의 모든 작품을 다 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미키마우스예요. 그렇죠. 이 오스왈드가 잘 됐는데 네. 디즈니가 계약을 좀 잘못한 바람에 네. 이 저작권이 디즈니한테 있지 않고 네. 투자한 사람한테 아. 저작권이 가요. 그때가 20대 초반인데 그때 이제 디즈니가 충격을 받고 저작권에 대한 아주 막 병적인 집착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다시 주인공으로 하지? 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나온 게 미키마우스예요. 그래서 미키마우스랑 오스왈드랑 보면 똑같아. 확실히 예전에는 동물 캐릭터가 좀 인기가 있었네요. 펠릭스 때문에. 네. 네. 그냥 펠릭스가 떠서 음. 다 동물 캐릭터를 이제 만들고. 그렇지, 이제는 동물이야 라고 한 거지. 팔다리 아까 이제 그 전자오라면님이 이야기한 이제 팔다리 가늘어지고 이런 것들은 그거는 애니메이션 하기가 되게 좋아요. 아, 뚱뚱한 캐릭터보다는 팔다리가 가는 캐릭터들이 눈에 더 되게 잘 띄어요. 우리가 마이클 잭슨을 보면은 마이클 잭슨이 손에 하얀 장갑을 끼잖아요. 네. 흑백 영화 시대였기 때문에 흑백의 대비가 되게 중요하고 손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흑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얇게 그리는 게 됐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요. 그래서 약간 캐릭터들 보면 얼굴은 약간 크고 몸은 약간 가늘고 팔다리 가늘게 그리잖아요. 저는 뭐 어떤 그런 캐릭터 디자인에 어떤 철학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철학보다는 작업의 용이성.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어. 자본주의를 충실히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본주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트 디즈니 하면 애니메이션의 아버지로 알고 네. 있잖아요. 근데 월트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애니메이션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월트 디즈니는 꼭 애니메이션이 아니어도 돼요. 1937년 제작된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부터 월트 디즈니의 마지막 작품인 외로운 쿠거 찰리, 이때까지 만든 이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만든 장편 애니메이션은 17편뿐이 안 돼요. 네. 근데 실사 합성물이랑 자연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그런 실사 영화가 69편이에요. 그렇다고 애니메이션의 아버지가 사실 아니네요. 아니에요. 다큐멘터리 아버지. 그래서 그 월트 디즈니는 실사 영화에 대한 꿈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좀 버리고 네. 실사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네.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뭐 이게 없었어요. 심지어 월트 디즈니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애니메이션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기간도 너무 길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실사 영화는 제작 기간도 짧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결국엔 돈이잖아요. 맞아요. 월트 디즈니는 꿈 같은 게 사실 아니에요. 절대 철학이 없었어요. 월트 디즈니 무조건 돈이에요. 그래서 아.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진짜 있어요. 되게 그 영화 안에서는 네. 꿈과 희망이 가득하잖아요. 포장이지 한마디로.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네. 디즈니의 행보나 디즈니가 왜 저런 사업을 늘리고 네. 왜 저런 방향으로 가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지금 2D 애니메이션 사업부를 거의 이제 네. 접다시피 했잖아요. 가성비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고 사람이 다 그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3D 애니메이션은 사람이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계속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타지 않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의 사업적 방향에서 가장 큰 두 가지 방향이, 첫 번째는 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기술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남들이 보지 못한 신기술을 추구해야 됐다. 그래서 디즈니가 2D 애니메이션을 한 이유도 그때 최신 기술이었어요. 그 당시에 1920년대는 그 2D 애니메이션 최신 기술이면 돈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매진한. 잘 생각해보면 백설공주서부터 정글북까지는 네. 쭉 기억이 나요. 네.
영화들이 네. 정글북 이후부터는 기억이 안 나. 아리스토켓? 아리까리예요. 로빈훗? 거의 아리까리하죠. 터드와 커퍼 뭔지도 모르겠어. 타란의 대모험, 위대한 명탐정 쭉 없다가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어공주가 1989년도에 네. 시작했대.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한 10년이 있어요, 사실. 네. 뭔가 계속 했는데 네. 그렇게 막 세계적인 방향을 못 일으키다가 89년도 이제 인어공주가 완전히 제2의 부흥기를 일으키게 되고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즈니 룩 사람인데 이렇게 눈 크고 귀엽고 이게 약간 시작되는 게 이제 89년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인어공주가 히트를 하니까 인어공주 그림체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 거의 비슷한 그림체가 나오기 네.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쭉 나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라푼젤, 네. 엘사 이 얼굴도 거기에서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하죠. 글렌킨이 네. 그 인어공주 작업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작업에서. 네. 그래서 그분은 디즈니 뭐 이사로 있나요? 아니요, 잘렸어요. 잘렸어요? 잘렸어요. 어떻게 잘라요 그런 사람? 디즈니는 절대 챙겨주고 이런 게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네. 어브 아이웍스 네. 되게 뼈 빠지게 고생하거든요. 네. 그 디즈니가 자리 잡힐 때까지. 근데 잘려요. 그리고 굉장히 푸대접을 해요, 월트 디즈니가. 언제 잘렸어요? 최근에 2, 3년 정도 진짜요? 됐을 거예요. 계속 그때부터 계속 있긴 있었네요 회사. 라푼젤을 할 때도 있었고 라푼젤의 움직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글렌킹이 2D로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도 굉장히 손을 많이 대고. 저는 디즈니만의 아까도 말했지만 환상의 꿈과 디즈니만의 철학, 디즈니 그 뭐 그런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다 돈이라는 게 애니메이션이고 또 아이들한테 환상을 파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근데 돈을 추구했다니까 좀 약간 좀 그렇네요. 판타지가 깨진다고 해야 되나? 결론을 내자면 제가 생각했던 이제 디즈니 스타일은 디즈니에서 전략적이라든지 어떤 마케팅 전략이 있다든지 뭐 철학이 있다든지 그래서 한 게 아니라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게 됐는데 디즈니 그림체는 사실 성공했던 작품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남았던 그 캐릭터들의 그 외형이지 디즈니 그림체라는 건 딱히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환상이 많이 깨졌는지 아니면 그래도 디즈니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의견 많이 댓글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뭘로 할까요?